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화제가 됐던 분이 있어요. 김빈내리 교수. 이분 연구팀에서 코로나19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 이게 세계 최초다. 이게 사실 뭐 유명한 학술지에 실리긴 했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사람은 이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김빈내리 교수 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병의료연구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이 같이 연구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나오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 그러니까 mRNA라 그래서 그 유전 물질 전체를 다 해독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게 DNA가 아니고 RNA 구조인 예, 그렇죠.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래서 그 전체를 해독을 했기 때문에 네. 각각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파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앞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네. 어떤 부위는 어떤 작용을 하고 또 어떤 부위는 어떤 작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 네. 아, 이쪽 부위가 주로 만약에 뭐 치료와 관련돼 있는 어떤 뭐 유전 물질을 만든다든지 단백질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할 때도 쓸 수 있고 치료제 개발에 네, 치료제 개발 쓸 수 있고 또 네. 어떤 부분들은 주로 진단과 관련돼 있는 거 연관돼 있다 그러면 진단 시약을 개량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진단 시약을 만들어내는 맞는 거죠.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일본은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요새 RNA나 DNA 바탕의 그런 백신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특정 부위가 해독이 됐다 그러면 그 부위를 증폭시키면 그 사람한테 항체를 많이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모로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치료제를 만들든 진단시약을 만들든 백신을 만들 때 가장 기초가 되지만 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뭐 일부 구조를 밝혔다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선명한 사진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구조가 다 이제 입체적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네. 판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요. 완치됐다가 격리가 해제가 됐는데 다시 지금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는 분들이 지금 74명 정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정은경 본부장도 91명. 네. 이 사례들 예, 말씀 91명이에요. 예. 저도 확실하게 제가 지금 노트테이킹을 했는데 이거 조금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서 심층 조사 중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게 재발병됐는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던 것이 다시 한번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촉됐는 건지 아니면 남아있던 그 감염원이 새롭게 나와 있는 것인지 활성화된 것인지. 활성화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질병본부에서는 굉장히 심층 추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아까 정은경 그 본부장도 네. 바이러스 분리 배양 그다음에 혈액 항체 검사 등을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가능성 여러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확진 환자들의 경과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 배출되는 시기가 뭐 짧게는 뭐 2, 3주부터 길게는 한 6주까지 나온 사람들 상당히 있어. 퇴원을 뭐 6주씩 못 하는 분들이 나오고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 지금 51일 예, 나왔습니다. 예, 네. 이제 오늘 그런 52일이네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뭐 환자를 보다 보면 중간에 검사를 하다 보면 음성이었다가 또 양성이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환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검체 채취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또는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는 환자분이 이제 일시적으로 조금 이제 낫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상태가 다시 나빠지면 다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고 이런 환자분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바이러스들이 조금 환자의 면역에 의해서 억눌렸다가 어떨 때는 조금 활성화됐다가 이제 이런 양상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검체 채취 방법이라든지 환자의 면역 상태라든지 또 환자의 연령이라든지 기저질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다각도로 이제 증병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 바이러스 검출되는 게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양성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그렇죠. 보는 왜냐하면 이제 그 것도 PCR 있더라고요. 방법은 죽은 바이러스,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다 양성이 나오니까 가리지 않고 양성이 나오니까. 만약에 죽은 바이러스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음성 판정 받을 때는 기침이나 이런 게 심하지 않아서 뭐 괜찮았다가 뭐 그 이후에 뭐 다른 감기에 걸리면 갑자기 가래가 늘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 숨어있던 그런 바이러스의 조각들이 같이 이제 기침과 함께 나올 수도 있어서 죽은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한테 감염은 안 되나요? 예, 감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예, 그냥 유전자 찌꺼기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여서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또 필요하고 또 가끔은 요새 이제 뭐 일부 이제 면역학 하시는 분들은 너무 가볍게 하려면 몸 안에서 항체가 충분히 생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항체가 너무 약하게 형성되니까 그래서 재활성화되는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 중에 가볍게 하는 분들은 또 그런 사례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어서 네. 그래서 환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미 다 지나간 환자들이잖아요. 이미 음성되고 다시 나아서 된 분들이니까 네. 앞으로 이런 환자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니까
보니까 그런 환자들은 전향적으로 조사해서 확인됐을 때 바이러스 채취하고 혈액도 채취해서 이분의 그런 면역 기전이라든지 또 정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네. 조금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았고요. 일본에서도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다 고민하고 있는 바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나았다라고 판정을 받았지만 2번 이상 음성 나와서 격리 해제된 분들도 계속해서 좀 격리를 해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그래서 거죠. 저 자발적 이제 격리를 한 1주에서 2주 정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이런 분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하고는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의무적으로 2주씩 격리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벌써 6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퇴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분들이 그 입원을 한다라고 2주 또 하면 거의 6주에서 뭐 2달까지도 이제 본인은 이제 생활을 못하는 상황들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잘 돼서 네. 이런 게 잘 되는 분들을 좀 뽑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역학조사,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저께 온라인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물리적인 계약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부 학원에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들으라 이게 온라인 수업의 취지일 텐데 이게 무색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수업 방식들이 학원에서는 공공연하게 좀 이루어졌던 방법들 중에 생각보다 하나예요. 많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혼자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 듣는 순간 딴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모여가지고 한 10명, 20명이 같이 이렇게 집도 수업을 하면 학원 아무래도 선생님이 감독도 좀 예, 해주고. 감독도 하고 어텐션이 되기 때문에 집중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사상 초유로 지금 온라인 강의를 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온라인 강의 목적이라는 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목적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면 이걸 학원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너뜨린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얼토당토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건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교육부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서 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네.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학원도 못 보내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러면 얘 공부는 어떻게 시키지 하는 고민들이 있을 텐데 지금 그 고민하는 분들 학부모님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 얘기를 해주고 싶기는 한데요. 근데 네. 사실 그 부분 저도 뭐 애들 3명 아빠이기도 하기 때문에 셋이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네. 근데 일단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아이들이 이런 감염병에서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또한 네. 아이들이 사실 이제 보통 아이들의 이런 심리 발달 상황이나 학습 발달 상황을 보게 되면 캐치업이라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제 상황이 주어지면 바로 따라잡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잠시 쉬는 게 오히려 애들한테는 잠시 쉬는 동안에 부모님과의 그런 아주 좋은 교류라든지 그런 친밀한 관계들이 아이들한테는 또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시기로 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진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